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식물로 저는 식감이 좋아서 일부러 찾아 봄에 먹는 새순이기도 합니다. 산길에서 바로 만납니다. 오늘의 목적물인 광대쌀이인데요. 광대쌀이는 3, 4m 정도로 크게 자라지만 아직은 작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자란 광대쌀이가 있는데요. 이런 새순을 따서 이용을 합니다. 새롭게 나오는 광대쌀이의 나무 줄기는 붉은빛이 돌면서 세로로 흰 줄무늬가 있습니다. 연한 부분을 뜯어서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요. 식감과 맛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광대쌀이의 나무 껍질도 약용을 한다는데 저는 아직 나무 껍질은 활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광대쌀이를 주 원료로 하는 영양제도 나와 있을 만큼 광대쌀이는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면역력 강화나 마비, 혈액순환 그리고 뼈와 근육 건강에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풍이나 안면마비 등 풍이 찾아왔을 때 일엽추라는 약재의 명으로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광대쌀이의 줄기와 잎 그리고 뿌리 속에 든 세쿠리닌 성분은 피부 질환에도 좋아서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있을 때 그 달인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광대쌀이를 찾고 있는데 예쁜 각시 붓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당이 있다면 꼭 키워보고 싶은 식물인데 아직은 키울 수가 없어 아쉽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쿠팡에서도 광대쌀이의 줄기와 잎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쿠팡에서 판매할 때는 콜라겐의 합성을 정진시켜서 피부 노화나 주름 개선, 그리고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등 성기능 장애에 좋다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산으로 진입했습니다. 미나리 냉이가 꽃을 활짝 피워놓고 있고 그 아래 벌개 덩굴도 보입니다. 새모래덩굴, 꼭두선이, 큰 개별꽃, 둥굴레 등 다양한 식물들이 보이는데요. 광대쌀이는 산중턱 길가나 강가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산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나왔던 줄기는 겨우내 얼어 죽기 때문에 묵은 줄기가 보입니다. 광대쌀이를 찾다가 아주 반가운 버섯을 만나는데요. 바로 한잎버섯입니다. 죽은 소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아주 작고 동그란 모양을 가졌는데 자라는 환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어서 귀한 버섯으로 대접을 받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피기 약재로 이용을 하지만 보통은 건강식품으로 약용하거나 차 안에 방향제로 넣어두기도 합니다. 몇 개 채취를 하려는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잎버섯은 죽거나 죽어가는 소나무에서 자라면서 나무의 영양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버섯은 적절히 습도가 유지되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기온이 서늘해지면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몇 개만 채취를 하는데도 은은한 소나무 향이 기분을 좋게 하네요. 기분 좋게 탐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쌀이나무를 닮았지만 광대쌀이의 잎은 조금 더 크고 끝이 둥근 형태로 순이 어느 정도 자라면 끝이 구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국수나무 새순을 뜯어 먹는데 국수나무 새순 역시 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대쌀이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지만 숲에서도 만나지는 걸 보면 생육 환경에 아주 민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대쌀이의 가지는 일반적으로 갈색빛인데요.
봄에 나오는 새해가지는 붉은 보랏빛에 가까울 정도로 붉은 기운이 많이 돕니다. 그리고 어긋나게 자라는 잎은 가장자리가 매끈하면서 털이 없고요. 뒷면은 약간 흰빛이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광대쌀이를 땔감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좋아했다고들 하죠. 저는 평소 광대쌀이의 새순을 꺾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요. 묵나물이나 차로도 이용합니다. 광대쌀이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있어서 차 맛이 좋고요. 묵나물로 해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반찬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나물로 이용하면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나비나무를 만나는데요. 이 역시 새순을 나물로 이용하고요. 이번에는 맷 미나리도 만납니다. 미나리 종류 중 가장 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진 이 맷 미나리의 새순은 당귀나 어수리와 비슷한데요. 독초인 지리강활처럼 줄기 가운데 붉은 반점이 있어서 채취 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거렁대 나물이라고 해서 즐겨 먹지만 다른 풀들과 섞여 있으면 구분하기가 꽤 까탈스러운 나물 중 하나에 속합니다. 맷 미나리는 습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풀숲에서도 물이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맷 미나리의 모습입니다. 줄기를 꺾는다는 것이 뿌리째 뽑혀 나와 버려서 뿌리는 제자리에 묻어두고 이동합니다. 맷 미나리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많지 않은 물이 흐르지만 습도가 꽤 높은 땅입니다. 맷 미나리를 찾다가 부지깽이 나무를 만납니다. 향과 맛이 좋아서 모두 좋아하는 식물이죠. 주변으로 멸가치도 있고요. 부지깽이와 맷 미나리가 혼재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어도 보이네요. 숲에서 나왔습니다. 광대쌀이 새순은 채취 후 바로 데쳐 놓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기껏 채취한 순에서 잎이 모두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쓴맛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묵나물로 해두면 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대쌀이 역시 과다 섭취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알레르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광대쌀이는 나물이나 차 외에도 국이나 장아찌, 튀김 등으로 활용을 하는데 원래는 저도 튀김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역시 양지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광대쌀이는 이렇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식물인데요. 광대처럼 쌀이 나무를 흉내내고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쌀이나무와 비슷해 보이지만 쌀이나무는 콩과 식물이고요. 광대쌀이는 대극과의 식물로 전혀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쓸 만큼 유용했었고요. 화살 재료로 사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광대쌀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이 중풍이나 고혈압 그리고 각종 암에 좋다고 하는데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산을 하면서 광대쌀이를 채취합니다. 곧 순이 억세어져서 먹지 못하겠지만 차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길을 걷다가 보이면 줄기와 함께 채취해서 말렸다가 차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찔레나무와 산딸기 나무가 있어서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취를 합니다.
겨우내 조금 묵은 데가 보이고요. 광대 쌀이 숨도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산 쪽으로는 병꽃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고요. 광대 쌀이의 새수는 아주 잘 꺾입니다. 아래 입장을 몇 개 남겨두고 보드라운 부분을 꺾으시면 되는데 꺾는 재미 또한 좋습니다. 새순을 꺾어서 비닐에 넣어두고 있으면 다른 봄나물들보다 열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대쌀이 새순은 가능한 비닐을 묶지 말고 또 빨리 집으로 가져가서 데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그랬다죠. 햇빛이 잎사귀를 통과할 때 생겨나는 투명한 연두빛을 볼 때마다 식물과 공생해온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라 짐작되는 거의 근원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쁨의 감각이 느껴진다고요. 저도 그 감각을 느끼며 오늘 하루 행복합니다. 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